오늘은 현악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재미있을 만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악기들은 모두가 활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현악기의 역사를 볼 때 활을 사용하는 현악기의 그 출현은 상당히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활을 사용하기보다는 줄을 튕긴다든지 이런 종류의 악기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오늘날 같이 활을 사용하는 현악기가 등장한 것은 9세기 정도. 그래서 이 활을 사용하는 현악기를 총칭해서 fiddle, F-I-D-D-L-E 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피들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금이 있습니다. 해금은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이제 고려 시대 때부터 악에 사용했다고 그러고요. 원래는 이제 이런 그 활을 쓰는 현악기의 종류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아시아권에 퍼지다가 나중에는 유럽으로 전파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은 좀 악기의 발달이 유럽에서 좀 현저히 발달을 해서 서양 음악에 많이 쓰이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런 악기들이 이제 별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흔히 대표적인 현악기 하면은 바이올린을 우리가 이제 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바이올린보다는 비올라가 더 원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식 속에 왠지 비올라 하면은 바이올린보다 조금 큰 악기, 조금 큰 바이올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의 개념은 그게 아니고 바이올린이 좀 작은 비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실제로 비올린 오르디나리오 그러면은 비올라라는 뜻이고, 비올리노 피콜로 작다는 뜻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늘날의 바이올린을 얘기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의 줄의 숫자는 지금 현재 4개의 줄을 사용하고 있는데 3개의 줄을 많이 사용하겠죠. 3선으로 계속 쓰다가 나중에 이제 화려한 솔로 멜로디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의 무슨 바이올린 콘체르토처럼 화려한 건 아니고 이제 좀 고음을 낼 수 있는 좀 멜로디를 더 발전시킨 그런 걸 위해서 4번째 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원래는 3선이었던 것이 4선으로 발달을 해서 이 4선 형태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첼로의 경우에는 보면 첼로로 발달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형태의 악기가 있었어요.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악기들이 보통은 무릎 사이에 이렇게 끼고 연주를 하다가 언제부터 이게 솔로 악기로 현저히 발달하게 됐냐면은 이 바닥에 꽂는 핀을 발명하면서 그때부터 아주 여러 가지 기교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악기로 발달을 했다고 하고요. 바이올린의 음악 못지않게 현악기 악기 자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악기 제작자들을 볼 수 있는데, 악기 제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이것도
바이올린 제작자 중에서 알려진 사람들을 예로 들자면은 아마티 정도를 시초로 들 수 있을까요? 니콜로 아마티 1596년에 태어나서 1684년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바이올린의 고전적인 형태를 창안한 사람으로 최초의 위대한 바이올린 제작자 중 한 사람이다. 아마티 후에는 그의 제자 스트라디바리, 아마도 제일 유명하겠죠. 스트라디바리. 이 사람은 이제 아마티의 제자인데 처음에는 스승에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이제 그걸 본따서 만들었으나 그 다음에 이제 롱스트라드라고 불리는 모델을 자기가 창안을 해서 길이가 약간 다르죠. 기존의 길이와.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이, 그 다음에 넓이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달리해서 좋은 소리를 추구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666년부터 1737년까지 1000개 이상의 악기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바이올린이 400개 정도, 16개의 비올라, 그 다음에 39개의 첼로가 그 사람이 만든 거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존하고 있는 바이올린은 현악기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하나가 전부 엄청난 고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지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켜볼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체험이 될 텐데, 그런 행사가 만약에 있는 때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한번 체험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트라디바리 못지않은 명성을 가진 사람으로 과르네리 같은 사람을 들 수 있겠죠. 과르네리. 스트라디바리와 달리 이 디자인이나 사이즈 이런 것들을 조금 자유롭게 했고 아주 그 자신의 직관과 경험을 굉장히 중시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과르네리 역시 아주 명희로 통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올린의 그 활을 한번 봅시다. 바이올린의 활이 아니라 지금 준비된 거는 우리 비올라 활인데, 비올라 활의 모양이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이거를 보우, 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활이라는 명칭이 뭐 영어로도 보우 하면은 활이란 뜻인데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을 꽂아서 이렇게 쏘는 그 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이 활을 보면은 약간 그 활 모양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직선으로 이렇게 배하고 활털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옛날 활들에 한번 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좋은데 활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림으로라도 한번 활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활 모양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죠. 시대적으로 볼수록 옛날 활일수록 실제 화살을 쏘는 활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로 올수록 이렇게 스트레이트 모양의 활로 변화 내지는 발전을 한 거죠.
그러면 옛날 활과 지금 활이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활 길이가 옛날 활은 이 활보다는 좀 짧았습니다. 활이 짧았다는 건 뭐냐면은 빠른 패시지를 연주하기에 훨씬 더 용이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활보다 옛날 활이. 그 다음에 이렇게 굽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소위 말하는 스피카토 종류, 옛날에는 스피카토라는 그 말 자체가 없어요. 이 튀긴다는 주법을 상상하기 어려웠지. 그러나 활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튀겨지는 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고전 바로크 음악, 이런 음악들을 옛날 활을 사용한다면 오늘날의 활보다 조금 더 연주하기가 쉽고 편안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활이 가진 장점은 뭔가요? 그런 민첩성에 있어서는 약간 뒤질 수가 있지만 큰 소리를 내는데 훨씬 유리하죠. 오늘날의 활이 큰 소리와 또 테누토 하는 거, 길게 소리 내는 거, 이런 거에 훨씬 유리한 거죠. 옛날에 그 화살을 꽂아서 쓰는 그 활 모양의 활로 연주를 할 때는 아무래도 그 테누토 하기는 어렵겠죠. 조금씩 튕기는 현상들이 있을 테니까. 따라서 활 모양에 따라서도 그 당시의 음악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했었다는 것은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오늘날 시대의 음악보다 조금 더 튕기는 느낌으로 음의 길이도 약간은 짧아지고 테누토 하기보다는 뒤끝이 조금씩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줄, 세 선이 보통이었지만 지금은 네 줄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줄의 그 모양도 모양이 아니고 재질이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금속성의 그 줄을 예전에는 사용을 하지 않았고, 예전에 그 재료는 뭐냐면은 양의 창자가 굉장히 질긴가 봐요. 그래서 양의 창자로 만들어진 줄을 현악기 줄로 사용을 했는데, 그 옛날 줄의 장점이라면은 네 줄이 굵기는 다르지만 그 음색이 거의 같았습니다. 음색이. 단점이라면 오늘날의 현악기보다 아무래도 그 부드럽지만 작은 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 현악기 줄들은 뭐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옛날 그 줄보다는 좀 큰 소리를 내는데 유리한 반면에 저음현과 고음현의 음질이 좀 다소 차이가 많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그 포르테를 할 수 있는 그런 음질과 밸런스,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들어갈수록 좋은 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줄이 좀 발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활 이렇게 생겼는데 보통 여기를 팁이라고 말하죠. 팁, 활끝. 그 다음에 요 끝에 요 아랫부분을 프러그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활 중간, 활 위, 활 아래, 이렇게 이제 활의 부위를 분류를 해서 말을 하는데,
요 현악기는 같은 패시지를 하더라도 활의 어느 부위를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음색과 다이나믹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위들을 항상 중요시해서 다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현악기의 역사와 그다음에 뭐 변천사 이런 거에 대해서 대강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도 그 좋은 악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면은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실제적인 주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